네, 오랜만에 등장하는 인물이네요. 손혜원이 등장한 까닭. 갑자기 조국 장관 얘기하면서 손혜원 무소속 의원 얘기가 왜 갑자기 등장하는 걸까? 갑자기 손혜원 이름 석자를 보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민지 기자, 그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죠. 네, 지난 주말에요. 대검찰청 앞으로 이 조국 장관 수호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찰 추산원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난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옹호 발언이 나왔습니다. 손혜원 의원도 그중에 한 명이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마이크를 직접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요즘 언론이나 검찰 보면 어떠세요, 심정이? 저는 실감나죠. 바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기사들을 보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를 누구보다도 제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일을 한 6개월을 당했죠. 제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는 6월 19일인가요? 제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0명의 참고인들을 불러다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정도면 인생 잘 살았죠. 비도 안 오고 우리가 가는 데는 다 비도 막히고 날씨도 좋고 시위하기 딱 좋은 날이죠. 네, 손혜원 의원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주장한 것은 이런 것이죠. 검찰보다 더한 것이 언론이고 언론의 눈치를 보며 합작한 것이 검찰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손혜원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 부장, 손혜원 의원도 지금 재판 중 아닌가요? 네,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목포시청의 내부 자료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나랏돈이 들어가게 될 지역당과 건물을 지인들과 함께 사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집회에서 한 이야기, 6개월째 검찰 수사를 당하고 있는데 190명을 부르고도 증거를 잡지 못했다. 증거를 잡지 못했다면 기소했겠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손바닥만한 팸플릿을 보안 자료라고 걸어서 기소했다. 팸플릿 자료가 얼마나 되든 안 되든 간에 보안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투기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 거죠. 네, 가장 우선적으로 본인이 의혹이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런 처신을 한다는 것 타당성이 없는 거죠.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손혜원 의원도 이 언론 보도로 인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서 정정 보도도 청구했는데 최근에 이제 정정 보도 판결 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했는데 왜 나와서 얘기하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변호인들이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변호인들은 대부분 법정에서 승부하기를 원하는데 정치인이다 보니까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 보이는데 지금 아마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앞에서 물론 이게 다시 또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많은 언론이나 검찰발 보도에 보면 운용과 투자를 만약에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사실은 그렇게 많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얘기하는데 이 규정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분명히. 과태료 규정도 없어요. 그다음에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은 직접 투자가 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직자윤리법의 예전의 사례도 보면 윤석열 총장이 기소했던 사례도 부인이 직접 투자를 했는데 그걸 백지 신탁 안 한 거에 대해서 남편이 백지 신탁 거부다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났습니다. 그럼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언론과 그 많은 데서 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다음에 백지 신탁 거부로 공직자윤리법 처벌받는다. 이게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사실 아니다. 팩트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불만의 표현을 봅니다. 다시 지금 사모펀드 얘기로 왔어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2011년에 중수일과에서 수사했던 것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 이후에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의 일을 지금 당장으로 딱 접목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손혜원 의원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본론으로. 그 규정은요.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운용이 바뀌었죠. 자, 저희가 원래 얘기하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토요일 날
이제 친문 진영의 지지자들이 대검 앞에서 이제 그 정치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에 손혜원 의원이 등장해서 좀 전에 이런저런 얘기했다는 데 짚어드렸고요. 자, 근데 지난 토요일 날 저 행사 때 김민지 기자 절정에 달한 순간이 있었다면서요? 네, 군중들이 하나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홀로 아리랑을 불렀는데요. 어떤 이유였냐면은 조국 장관이 과거에 한 언론사와 같이 토크 콘서트에서 이제 홀로 아리랑을 불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난 사람들이 함께 이 모습을 보고 합창을 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조국 장관이 과거에 홀로 아리랑을 불렀던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 주말 토요일 날 대검 앞에서 있었던 친문 지지자들의 그 정치 검찰 규탄하는 그 집회는 글쎄 뭐 이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좀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이제 2년 전에 친박 진영에서 막 검찰 앞에서 그 막 집회할 때 그 모습을 비판했던 친문 진영 지지자들이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약간 역풍을 맞고 있는 정당이라면 정의당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도 나오는데요. 심상정 대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번 정의당 결정이 그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특권과 차별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또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 여기에 아주 주요 공범입니다. 저는 공동정범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데스노트 운운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의 분노가 무서워서 송구한 척 연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의석수 몇 개, 밥그릇 몇 개 챙기느냐고 자기들 당명에 본인들 당명을 부정하는 패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걸하는 모습 참 한심스럽습니다. 자, 지금 저기 아니고 지지율 좀 보여주세요. 정의당 지지율이 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심상정 대표가 급기야 지난 주말 약간 고개를 숙였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빠지는 것도 빠지지만 순위가 역전이 됐잖아요. 순위가 역전됐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위로 바른미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허. 대부분은 지금도 갤럽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도 마찬가지고. 바른미래가 6.2, 정의가 문제는 6.2네요. 정의당이 6.3. 자기들의 이제 정략적 이해 때문에 소위 이제 선거법 등과 관련해서 정략적 이해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예. 대중들로부터 유권자로부터 정의롭지 못하다는 판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겠어요. 정말 소탐되시겠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